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청소년의 발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의 변천입니다. 자, 청소년 복지는 역사적,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복지는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 그다음에 문화적 산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청소년 복지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개별 기업은 어떻게 돼요? 연소 노동자를 혹사시켰는데, 자, 국가는 이런 어떤 총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동보호를 위한 공장 입법, 이 공장 입법을 누구를 위해서? 아동보호를 위해서 이제 공장 입법을 위한 것을 제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기술의 발전은 질적인 노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공교육 기간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에 대한 이 변화된 역할과 새로운 기대는 역사적 시기,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성별, 계층,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역사적, 여기에는 어떤 청소년의 어떤 성별, 그 다음에 계층,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산업화가 진전된 시대와 나라일수록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교육기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같은 시기와 지역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어떤 남자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조건이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도 이 남자와 어떤 면에서 여자의 어떤 그런 성별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그러면 노동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그 급여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소년의 산업화를 따라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교육기간은 늘어났지만, 그러한 것 중에서도 부유한 가정의 남자 청소년에게 더 나은 조건이 제공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전통적으로 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이 양육하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에서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은 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개입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매우 한정적으로 이제는 거기에서는 이제 개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현대사회에서도 이 가족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 때만 어떻게 돼요? 이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 정책 위반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 개입이 실적으로 좀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뀌어진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가족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 때만 실질적으로 이 복지가 필요하다는 정책 위반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은 여태 보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 과거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또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가정이 못하면 어디에서 국가나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나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아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 청년 이렇게 돼서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지원책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니면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가족의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되는 어떤 그런 비중이 틀리지만은, 하여튼간에 이제는 어떤 최소의 어떤 그런 면의 복지에서 이제는 이것이 확대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연령이나 어떤 그런 적정한 어떤 그런 그 수준과 역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청소년 복지의 어떤 변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는 1948년에 이제 이 아동법이 통과된 후에 이 아동부가 생기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이제 아동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부의 어떤 그런 주요 임무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대리 가정을 어떻게 돼요? 지도하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그다음에 이 예방 사업으로 뭘 하냐면 개별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아동부의 주대 임무는 다시 대리 가정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예방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개별 사회화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1970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이제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복지비의 어떤 지출이 이제는 삭감됐다는 거죠. 이 복지 지출이 이제 삭감됐어요. 삭감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복지비 삭감되고 행정부의 어떤 그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복지 서비스가 가족과 어떤 그런 법과 질서 그리고 국가 권위를 잠식한다고 이제 이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복지 서비스가 가족이나 법과 질서, 그다음에 국가 권위를 잠식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복지의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느냐?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 아동과 청소년 복지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이 가족의 영역으로 실적으로는 인식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가정의 책임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봤지만 이제 실적으로 성장해 보니까 그것만이 꼭 가정에서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 가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1년에 뭐가 제정됩니까? 아동복리법. 여기 있네요. 아동복리법이 1960년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아동복지 대상은 이제는 요보 아동으로 이제 그 아동복지의 대상은 이제 요보 아동으로 이제 그 확대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또는 유기 또는 어떤 이탈될 경우 유실이나 유기된 경우나 유실 뭐 다 알죠.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능력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기타의 경우에는 자, 이 법에 의해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만의 법적 보호 대상이 이제는 아동복리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의 대상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지의 대상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복지의 대상이 이제는 어떤 그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981년에 이제 아동복지법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복지의 대상이 이제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아동으로 이제는 확대되기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복지 대상이 전체 아동으로 이제 확대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동복지의 주된 대상은 누구냐 하면 당시 아동복지의 주된 대상은 누구냐 하면 어떤 기아, 그다음에 미아, 그다음에 가출아, 요보 아동 이런 아동들이 그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디예요? 어떤 면에서는 실적으로 보면 이 복지 대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아나 미아나 가출아, 요보 대상 이런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그 대상자들이 사업의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아동과 별도로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이제 한 정책이 1987년에 청소년 육성법
이제 이것이 이제 또 제정되게 됐는데 하여튼간에 뭐냐면 아동과 별도로 이 청소년 복지 대상으로 한 정책이 1980년에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이제 주된 사업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1987년도에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는 제정이 되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그 어떤 법에 대해서는 아동과 별도로 이제 청소년 복지 대상으로 한 정책은 87년도에 청소년육법이 제정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청소년의 어떤 건전 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는 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어떤 그런 보건, 교육, 직업, 주거, 여가 이런 어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는 크게 미흡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적으로 봐서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 이거를 강화하는 전담 부서를 두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미흡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87년부터 이런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이제 정책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91년도에 뭐랍니까? 청소년 기본법. 이 청소년 기본법을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게 되고, 근데 청소년 이 기본법은 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청소년 기본법은 3대 산업의 하나로서 청소년 복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의욕적인 이 정책과 비교할 때 청소년 복지는 어떻게 돼요? 어떤 기존의 복지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의욕적인 정책과 비교할 때 청소년 복지는 어떻게 돼요? 기존의 복지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들어서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인권 보장 그리고 자치권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 그다음에 청소년의 건강 검진 특별 지원 청소년의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의 교육적 선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이제 새로 이제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증진에 힘쓸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되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 우리가 문의를 할지를 또 알아보고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안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법이 이제 새로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의 변천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왔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이제 연구에서부터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혁명이 이제 연구에서 이루어지면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온 게 대한 어떤 그런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한 변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 복지의 어떤 발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 복지는 누굴지 말지만 1차적 가족의 영역, 1차적으로는 가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개입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에 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사회는 어떻게 돼요? 이 전통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시종문화를 뭉치잖아요. 이 시종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되기 때문에 요보 아동이나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돼요? 혈연 관계 속에서 보호하는 것은 이제 당연시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강복을 맞이하면서 이제 강복 50주년 동안 6.25 전쟁과 1960년도 이후 이제 산업화라든지 도시화, IT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급작하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산업화의 이제 그 발달로 인해서 이제 급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응도 이제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한국 청소년의 그 복지의 발달을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청소년은 해방 이후에 상당 기간까지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청소년 복지는 이제 해방 후 상당 기간까지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 연산성이 있었다 우리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1961년에 됐고, 그다음에 중앙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가 이제 64년 이게 설치가 됐다. 이것을 통해서 아동과 다른 청소년의 영역이 이제는 설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세계 청소년회의인 1985년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됐고 1987년 되면서 이제는 청소년 영역이 이제는 확대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영역이 실적으로 보면 아동 영역과 이제 별로 다뤄지지 않고 이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그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이제 아동과 다른 청소년 영역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청소년 해인 1985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청소년 영역이 이제는 확대되기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의 어떤 발달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어떤 그런 발달 과정을 우리가 보면 실적으로 보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상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이제 복지 단계 이제 이런 단계를 우리가 세 단계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살펴봐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 여기서는 어떻게 해방은 1961년까지는 이제 청소년 복지가 아동 복지와 그 영역이 이제 분화되지 않은 이 청소년 복지의 태동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962년부터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1987년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기에 이제 도입시기. 그리고 1988년부터는 까지는 이제 청소년 복지의 어떤 전개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발달을 보면 우리가 이제 태동기, 그다음에 도입기, 그다음에 전개기, 성장기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기, 도입기, 전개기, 성장기. 자, 청소년 복지의 이제 태동기입니다. 해방 전후에서 이제 1960년대까지인데, 자, 해방 전후 이제 우리나라는 자,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 이제 제정됨으로 인해서 1961년까지는 청소년 복지가 조선구령 1944년 통해서 몇 개의 어떤 미군정 함정에 따라서 미군정 법령에 따라서 이 미군정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복지가 이제 실현이 되게 된 이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주무관서의 어떤 그런 준칙에 따라서 처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해방기 태동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복지가 이 그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도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도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별 구분 없이 이제 긴급 구호를 하는 수준에 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상태는 뭐 60년대는 우리가 뭐 사실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이제 전쟁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실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영역과 별 구분 없이 이제 긴급구호를 하는 이제 수준이었다고 하면, 자, 요보 아동의 보호와 연소 노동자 보호, 그리고 비행 청소년의 보호,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의 어떤 그런 태동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의 태동기에 있어서 청소년 복지가 더 이제 세밀하게 우리 청소년들과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청소년은 이제 보호법은 아동법에 의해서 이제 연장선으로 왔던 것들이 이제 청소년법들이 이제 설정이 되면서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어떤 복지 서비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청소년 복지기의 이제 태동기에서 이제 요보 아동에 대한 우리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보 아동의 보호. 그래서 자, 요보 아동의 이제 보호는, 자, 이 시기에 이제 공공구호 대상은 몇 세였었냐면, 자, 65세 이상의 무위탁 노인, 그다음에 6세 이하의 어떤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매, 이제 보모, 13세 이하의 어떤 아동, 불치병으로 심하는 사람, 그다음에 요보, 임산부, 심신장애인 등 청년들은 자, 이때 우리가 이 시기의 구호 대상은 65세 이상의 무위탁 대상자 있고, 6세 이하 아동을 부양하는 이제 여자, 그다음에 13세 이하 이런 것들이 청소년은 배제되는 그런 아동보호였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적으로 물론 뭐 우리가 일부 나이 어린 청소년도 포함되지만,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완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 시설의 인가제와 이제 유형입니다. 인가제와 유형. 자, 이 시기에 그 사회복지 시설이 그 서비스의 대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었냐면, 자, 이 아동 시설이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과 이제 감독이 강화된 의의 있는 그런 어떤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아동 시설의 인과 유형에 있어서는 아동 시설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강화된 것은 있는 것은 언제였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실제로 보면, 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1950년대 들었으면서부터 후생시설 설치 기준 요것들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포하며 1950년대 이제 공포에서 아동시설은 인가시설로 이제 규정한 근거가 되었고, 이후 후생시설 운영요령 1950년에 이제 강화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아동시설의 인허가제를 이제 강화하게 되었다. 이거를 강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밖에도, 자, 후생시설에는 뭐가 있느냐? 후생시설에는 뭐가 있냐면 모자원, 그 다음에 정신치료, 검마원, 그 다음에 불구자 수용원, 그 다음에 강야원, 그 다음에 맹아원, 그 다음에
직업보도원, 그 다음에 양로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후생시설로는 이제 있다. 모자원, 정신치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마원, 그 다음에 불구자 수용원, 맹아용, 그 다음에 직업보도, 그 다음에 양로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동보호의 보호다. 아동보호의 보호. 자, 우리나라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보호를 대상으로 한 인식한 것이 언제냐 하면은 아동노동법규를 여기에서 제정한 1946년이다. 1946년. 그래서 이때는 언제였었냐면, 자, 미군정으로 인해서 아동노동법규에서 이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공업체 이제 고용 금지를 이제 14세 미만으로 하라는 거하고,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 금지를 16세 미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험직종, 그다음에 유해직종 종사자 금지를 18세 미만으로 하고, 그리고 일일 노동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17-18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동 보호에 대한 보호도 이제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실제로 보면 같이 이제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비행 소년의 보호입니다. 비행 소년. 자, 비행 아동에 대한 이 시설 보호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자, 일제하에서 시작돼서 영흥학원, 그다음에 목포학원,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운영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아마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 아동에 대한 시설 보호는 일제하에서 시작돼서 영흥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목포학원 등에서 이제 그 설치해서 이제 운영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법으로 명시한 것이 이제 소년령이 1942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성소년 재판소가 1942년 이제 소년법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년법은 1958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년법인데, 자, 소년법이 1958년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자,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 보호 대상은 실제로 보면 1차적으로 보호 아동 대상이었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연령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보호 대상이 우리가 몇 살이죠? 13세 이하. 시설 보호 대상은 13세 이하로 미만의 어떤 소년으로 우리가 이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 근로아동은 우리가 이제 근로아동은 몇 살이죠? 18세 미만. 그다음에 비행소년은 비행소년은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령의 차이를 이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계 욕구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아동에 한정시켰고, 노동과 인권의 옹호에서 소년까지 확장시킨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주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의 소년의 생활환경 조성과 성행 그 교정을 위해서 보호 처분을 행하고 형사 처분에 있어서 특별 조치를 하기 이함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꼭 법을 만들어서 뭐 진행한다는 것들이 뭐 또 좋다 뭐 나쁘다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1958년부터 법이 제정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의 이제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도입기는 1961년부터 이제 86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한국에서 청소년 복지가 도입된 이런 어떤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1961년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1961년이고 아동복리는 1981년도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실제로 보면 81년 복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자, 이 아동복리의 어떤 면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어떤 그런 고아의 어떤 그런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 이제 또 1961년도에 생겼고 입양약 특례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동복리법의 체제가 이제 전면에 개편되고 보호의 대상이 이제 요보 아동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전체 아동으로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아동복지의 대상을 일부러 인식하지 않고 전체로 본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에서는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이제 청소년이 된다. 이 법에서는 그 아동에 대한 청소년이 이제 보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복지를 시행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이제 청소년이라고 포함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청소년 복지 특성에 맞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청소년 복지의 도입기에는 어떤 비행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근로 청소년의 어떤 복지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복지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잠깐만요. 청소년 복지의 도입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도 포괄적인 욕구와 그다음에 충족과 문제 해결보다는 선도와 보호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선도와 보호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동복리의 이제 도입기에 있어서 이제 아동의 요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의 요보, 요보 아동의 보호. 자, 이 아동복리법은 자, 요보 아동의 연령의 어떤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이제 18세 미만으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 대한 어떻게 돼요? 국가의 책임을 이제 규정하게 됐다는 거죠. 아동복지에 대한 이제 국가의 책임을 이제 아예 규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비록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9세서부터 우리가 24세까지로 우리가 청소년제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까지 확대시킨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리시설을 이제 세분하게 됐다. 그게 뭐냐면, 자, 아동복리법에 정한 이 아동복리시설을 어디를 정하고 있냐면,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야 시설, 맹아
양호시설, 신체 허약자 보호시설, 아동 휴양시설, 그 다음에 교호시설, 불량아 보호시설, 소년직업 보호시설, 지체부자자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등 이제 이 13개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아동복리시설은 후생시설 그 운영 요령의 어떤 그런 시설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돼요? 그 종류가 이제 세분화됐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시설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세분화되었고, 특히 이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성인 시설과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는 아동 복지와 별도로 인식되지 않았고, 이 청소년 복지는 아동 복지와 인식되지 않았고, 아동 복지의 연장선에서 이제 다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상담소는 기존의 아동 복리 시설과는 다른 기능을 우리가 이제 수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의 어떤 시설들은 요보 아동을 긴급 구호하는 차원에서 수용 보호가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아동의 연령과 장애 유무로 인해서 그 이제 분류 수용하는 이런 어떤 이제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동 상담소는 기존의 아동 복리 시설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해 왔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 복지와 아동 청소년 복지는 아동 복지와 별도로 인식되지 않고 연장선에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애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자, 장애 아동 혹은 전체 장애에 대한 어떤 복지와 구분되지 않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이제 특수교육진흥법, 이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수교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지식과 그다음에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이게 이제 특수교육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장애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1차적인 수혜자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장애 복지에 관한 관심이 이제 대두되게 됐는데 1981년도에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해서 이제 맞이해서 심신장애 여기에 장애복지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대됐는데 심신장애 이 복지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보건사회복지의 복지부에 이제 전담부서인 재활과가 이제 설치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활과가 설치되었는데 자, 이 법은 자,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장애 발생의 예방과 어떤 고용 촉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장애인 복지법이 이제 1989년도에 이게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문으로 개정될 때까지 이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이제 근간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애에 대한 어떤 복지 사업이 8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장애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여기에는 이제 이 법이 이제 근간적으로 근거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입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시기에 청소년 복지는 생계나 보건, 교육, 주거.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 욕구에 아동과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 풍속이나 여가에 구분하는 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은 미성년자 보호법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이 미성년자 보호법이 이제 196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죠. 그러면서
미성년자 즉 만 20세 미만의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습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이 사항을 규정한 것이 이제 1960년대 미성년자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필요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미성년자들의 어떤 건강과 그다음에 어떤 선두를 도모하고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건강보호와 선도, 도모라 이런 이제 이루어졌는데 자, 미성년자에게 규제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성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란 이 지위 때문에 비행의 낙인이 찍혔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똑같이 하는 것을 미성년자 한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위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어떤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낙인을 찍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도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흡연이다. 그러면 흡연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흡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이제 흡연도 흡연에 정해진 이제 우리가 장소에서만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오락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되고 쓰임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자, 근로청소년을 위한 이제 복지 사업입니다. 근로청소년. 자,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여가,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 교육과 이제 여가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로 복지 서비스를 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교육과 여가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가 아닌 이 산업 전선에 이제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거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먹기 살기 힘들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는 학교가 아닌 이제는 산업 전선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부설된 야간 특별학교, 야간 특별학급과 산업재 부설학교에 이제 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1977년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기에서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는 이제 학교에 수업을 하는 이런 이제 체제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기업의 어떤 회사라든지 국제 방림, 방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이제 그 부설 산업체 학교를 개설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근로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이 중등교육 기회를 이제는 제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적으로는 산업화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보다는 이제 직업 전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학교가 이제 실적으로 학교에서 할 역할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중등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용 안정을 주고 산업체에서는 그리고 근로청소년에게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우리 초창기에 그 학교 초창기보다도 우리 이제 중학교에 다닐 때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고등학교 갈 때 보면 이때도 그런 학교를 많이 다닌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 보호 대책의 이제 실천입니다. 실천, 청소년 보호 대책 실천. 빨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중앙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가 이제 64년도에 설치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은 뭐냐?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고 책임은 위원회로 분산되는 점 때문에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복지의 제도화 등 획기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것이 이제 청소년 보호 대책의 실천이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1987년들에 이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으로 한국에서 청소년 복지가 아동 복지와 이제 구분되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영역이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이루어져 왔고, 자, 이 법의 어느 조항에서도 청소년 복지 혹은 복지라는 낱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독립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면 열악한 청소년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왔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의 영역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보내왔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건전하게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12의 경제대국을 이루어 왔죠. 그러면서 또 부족한 것은 아직까지도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어떤 그런 영역 어떤 그런 그 도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부재화된 이러한 상태가 지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 청소년 육성법입니다. 육성법이 이제 80년 제정되면서 이 법은 어떻게 됐냐면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고 육성하고 선도 및 자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그다음에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이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의 수행을 위해서 근거법이 될 수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육성법의 대체법으로 무엇이 제정되냐면 청소년 이제 기본법이 1991년도에 제정이 되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증진을 통해서 동법 제3조의 법을 목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그 전까지는 실제로 복지에 대한 것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1991년도에 이제 되면서 청소년 복지 증진 여기에 대한 법의 규정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청소년 정책의 이제 영역 설정이다. 자, 청소년 육성의 제정이다. 청소년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이제 확립시킴으로 인해서 정부는 어떻게 돼요? 자, 체육부에 청소년국을 설치하게 된 거죠. 1988년도에. 그리고 시도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 매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 각 영역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설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인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와 제도화입니다. 이제 생활보호법의 개정과 그 후속 조치로 자, 이 시기에는 자,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빈곤 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을 준 이 복지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이 이제 1982년 이제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그런 보호가 되어 있다.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부와 이제 자활보호를 첨가해서 청소년 복지가 획기적으로 이제 기여하는 것이 이제 생활보호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1982년도에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의 제도화입니다. 이제 청소년 육성법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청소년 단체의 지원과 그다음에 시설의 설치, 운영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저종 시설과 이용 시설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청소년 육법 시행령이 되어 있고 청소년 시설의 정의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 수련 시설로 바뀌면서 생활권 수련 시설, 자연권 수련 시설, 유스텔 요거 정리되고 이제 수련 시설이 아닌 전용 시설과 이용 시설은 법적 지원과 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청소년 상담 사업을 이제 확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이제 1990년대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더불어서 요보 계층 청소년에 대한 고민 상담, 취업과 진로, 여가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와 이제 강주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어떻게 돼요?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고 91년도부터 시도에 청소년 상담실을 이제 개칭하고 시도에 따른 확대를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업과 낮은 연계를 통해서 당시 청소년 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복지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이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법이 이제 1970년대에 제정이 되고 이제 97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의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또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청소년 복지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을 등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어떤 채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국가 책임 모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 복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청소년 복지 사업은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장기. 그래서 이제 2040년도에 들어서 현재까지인데, 자, 2004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명확한 그 이제 법적 근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부터 12년도에 이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과 복지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에 대한 다양한 청소년 복지가 이제 실천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어떻게 돼요? 발견해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운영하게 되고, 특히 이제 1388이라고 하는 청소년 전화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들이 24시간 도움을 청할 수 있던 원스톱 서비스 세계를 구축하게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인해서 특별 지원으로 해서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이라든지 학업 지원, 의료 지원, 그 다음에 직업 훈련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별 청소년들에 의해서 위기 청소년들에 의해서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으로 해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으로 해서 여성가족부 산하에 이제 이런 어떤 복지 기관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으로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전국의 주요 시도 및 시군구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센터가 이제 또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이것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어떤 탈북 청소년, 그리고 다양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한 이런 센터가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청소년 복지 시설로서 청소년 센터, 청소년 쉼터가 있고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립지원관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시설로서는 청소년 재활센터와 청소년 복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재활센터는 학습과 정서, 행동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은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뭐 상담이나 주거, 학업, 자립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장과 4장,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과 발달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 필요성과 발달에 대해서 강연하고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